이번 시간은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이동 영상에서 살펴볼 것은 행정부의 구성과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입니다. 자, 먼저 행정부의 구성부터 살펴봅시다. 일단 행정부 수장, 대통령이 있죠. 그리고 여기 밑에는 대통령 바로 밑에는 누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국무총리겠죠. 그리고 국무총리 밑에 이렇게 다양한 부서의 이제 장관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장관들이 바로 이 국무회의에 참가하잖아요. 그래서 이 국무회의의 위원이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여기 보면 수많은 장관들은 이제 행정부에서 하는 여러 일들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럼 행정부에서 하는 행정이 뭐냐? 국가의 정책을 이렇게 실행을 하고 하는 거를 행정이라고 그러는데, 뭐 하나하나 간단하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는데, 그냥 뭐 상식으로서 한번 살펴봅시다. 기획재정부, 재정, 국가의 돈에 관한 그런 부처입니다. 교육부는 넘어가고,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에 관한 부처입니다. 외교부, 외교 일을 하겠죠. 통일부도 넘어가고, 법무부는 여기 밑에 바로 검찰이 있습니다. 이렇게 검찰청을 가지고 있는 게 법무부고, 그리고 또 교도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관한 업무도 합니다. 국방부, 군대에 관한 그런 업무를 하죠. 행정자치부, 여기는 이제 지방자치에 관련된 그런 일을 하거나 아니면 정부 부처 전반의 어떤 행정적인 일들을 맡아서 하는 부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에 관한 그런 부서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이름에 뜻이 나와있죠. 산업통상자원부, 기업 지원에 관련된 그런 일들을 합니다. 보건복지부, 의료 그리고 복지에 관한 그런 일들을 합니다. 환경부, 환경에 관련된 거고요. 고용노동부, 노동부입니다.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청소년정책, 가족정책에 관한 일들을 합니다. 국토교통부, 이제 국토의 그런 교통정책들 있죠. 맡아서 합니다.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에 관련된 일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 가벌인데, 여기만 이렇게 교과서에 비워져 있는 이유는 이게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헌법에 만들라고 되어 있는 기관. 뭐냐면 이 중요한 부처인데요. 감사원입니다. 이 감사원은 감사에 관련된 일을 하는데요. 감사는 뭐냐면 이 정부 부처가 비리를 안 저지르도록 정부 부처에 대한 감시 역할을 하는 거죠. 국회와 더불어서 행정부에도 이렇게 감사하는 기관이 있는데, 이 감사원은 대통령 밑에 있죠. 대통령 직속 기관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업무 지시를 할 수가 없어요. 독립기관입니다. 대통령 직속 기관이지만 업무상으로는 독립된 그런 감사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조직이 감사원입니다. 자, 국무회의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에도 했었는데, 국무회의는 행정부에서 열리는 회의인데, 국무위원들이랑 국무총리, 대통령이 참가하는 회의죠. 여기서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의를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해야 되는 거지만, 강제력은 없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결정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아까 감사원 얘기를 했는데, 이 감사원은 행정부 최고 감사기관, 아까 말했듯이 대통령 소속기관이지만 업무상으로는 독립된 기관이다. 감사원이 하는 일, 세입 세출 결산 확인을 합니다. 국가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국회가 이렇게 살펴보기도 하지만 감사원도 이렇게 감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공무원 감찰기관, 공무원들이 비리를 저지르지 않도록 이렇게 감찰을 하는 기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하는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크게 두 가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수반, 행정부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기도 하면서 국가원수, 나라의 상징적인 존재이기도 하죠.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의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는 어떤 일을 하냐? 행정부의 가장 높은 사람으로서는 일단 행정부 전체를 지휘 감독합니다. 행정부에서 하는 모든 일의 총책임자가 대통령이죠. 그리고 국군 통수를 합니다.
국구는 이제 국방부에 이렇게 소송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의 가장 수반인 대통령이 최종 지휘권자가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을 임면합니다. 임면은 임명을 포함하는 말로써 이 공무원을 이렇게 채용하거나 승진시키거나 아니면 뭐 징계를 주거나 여기에 관한 모든 최종적인 권한이 대통령한테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대통령령을 발효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법체계를 살펴보면 헌법 밑에 법률이 있고 법률 밑에 명령이 있잖아요. 이 명령이 바로 대통령이 내릴 수 있는 그 명령입니다. 그리고 국무회의를 주재를 합니다. 국가 원수로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 일단 국가 대표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이고 헌법을 수호할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과의 조약 체결과 비준을 하는데요. 체결은 뭐냐면 그 외국 정상과 이 조약을 맺을 것을 서명하는 거고요. 비준은 국내에서 동의를 거치는 절차를 비준이라고 그러는데 이 우리나라는 체결과 비준 둘 다 대통령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 사절 대사를 말을 하는 거죠. 외국에 있는 대사들 그걸 신임 접수 파견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사를 파견할 권한도 대통령한테 있고 대사를 맞아들일 권한도 대통령한테 있고 네, 그런 거죠. 그다음 선전포고를 할 수 있고 선전포고로 전쟁을 하자는 거죠. 강화는 이제 전쟁을 그만두고 화해하자입니다. 이거에 관한 권한도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 재정 경제 처분 및 명령권이 있는데 이것은 경제에 관한 아주 급한 일이에요. 나라가 전시 상태거나 아니면 아주 긴급한 상황일 때 원래 국회 동의를 거쳐야 되는 어떤 재정에 관한 일도 대통령이 직접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사후에 국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긴급명령권. 여기 역시 이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그런 내용은 법률로서 해야 되는데 이 법률에 맞먹는 그런 명령을 급할 때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역시 긴급명령권도 국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계엄선포권. 이것은 계엄령을 내린다는 건데요. 나라가 아주 혼란스러울 때 군대가 이제 통치를 하는 걸 계엄령이라 그러는데 여기에 관한 권한이 대통령한테 있는 것이죠. 이 계엄령을 내렸을 때도 국회가 이 계엄령을 풀라고 요구를 하면 즉시 해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권한이 있습니다. 대통령한테. 국회 임시회의를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국회 할 때 썼죠. 그리고 국회에 출석해서 발언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안 거부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사면, 감형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면은 크게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으로 나눠지는데요. 이 일반 사면은 그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이렇게 사면해주거나 감형을 해주는 건데 이 일반 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특별 사면은 개인들을 사면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인데 이것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 사면 감형에 관한 거는 대통령한테 왜 있냐면 이게 법원을 견제하는 대통령의 견제수단이에요. 이 법이라는 것은 어떤 그 특별한 상황이나 어떤 인간적인 여지가 개입될 면이 아주 적잖아요. 그런 것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한테 이런 사면권을 줬는데 항상 이 사면권을 뭐 제대로 쓰냐에 대해서는 비판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국무총리, 대법원장, 대법관, 감사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임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바로 대통령이죠. 여기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인물들이 전부 헌법기관들이에요. 국무총리도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고 대법원장도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관한 것들은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대통령의 권한이 굉장히 많은데요. 동영상만 봐서는 좀 헷갈릴 거예요. 직접 헌법에 있는 내용들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이런 권한이 있구나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네,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